안타까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병원 근처에 살면서요, 밤낮으로 수술로 환자들을 살려왔던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준 교수가 지난 16일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 주석준 교수가요, 우리나라 대동맥 분야 응급수술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올린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 주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동맥 연구의 주석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동맥 수술을 위해 병원과 10분 거리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대동맥류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늘 7분 거리 내에 지금 살아왔습니다. 장가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고가 난 것도 수술 후에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석준 교수가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마친 후에 집에 들렀다가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집도 겨우 병원에서 불과 10분 거리였고요.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주석준 교수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쯤 송파구 풍납동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주석준 교수는 대동맥 박리 등 응급수술이 또 잦고 또 인력이 많지 않아서 높은 업무 강도로 기피부서로 알려진 흉부외과 의사였는데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현재 환자나 의료진 모두 큰 슬픔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명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요. 애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이 주석준 교수가 생전에 마지막까지 환자 생각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날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식사를 갈 수 있을까? 워낙에 이 환자들의 상태들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아예 가족들의 식사를 병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해서 혹시나 뒤늦게라도 한번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급박한 어떤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수술을 마치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씻고 잠시 눈 붙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겠죠. 아니, 이 가로에 정말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내가 말을 하자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됐습니다. 주석준 교수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환자가 지금 많이 호전돼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지금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즉 마지막 말이 그런 말이 될 정도로 주 교수는 그저 환자 생각뿐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피곤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기분이 참 좋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의료계 치료받았던 환자분들, 일반 시민들까지 상당히 추모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의사들이 인정한 명의거든요. 네. 의사들이 이제 진짜 의사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예전에 지냈던 노한교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내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에 인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석원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빈소에는 이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와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도 와가지고 지금 부의금을 내고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오직 하는 거는 환자를 고쳐가지고 이거를 평생의 어떤 자신의 업이고 기쁨으로 알았던 분이다.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다. 각계에서도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그래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거니까 이 조사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좀?
일단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서 불구속 입건돼서 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 덤프트럭 운전자가 주 교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방주시 태만을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전방주시 태만 의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가 우회전 전용 도로였고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트럭 운전자의 어떤 신호 위반이라든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여서 요즘에 우회전 또 관련해서 사고 많이 나는데 또 우회전 사고군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범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네. 이 섬과 인도 사이,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우회전 전용 도로였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횡단보도가 연결된 그 구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지금 이 차량 운전자가 뭐 앞에 있는 자기 이제 차량 신호와 이 횡단보도 신호를 봤을 때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신호를 위반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 좀 면밀히 좀 따져보고 과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누리꾼들의 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명의를 잃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 글이 상당히 좀 가슴에 남더라고요. 내 눈의 신은 예수님, 부처님이 아닌 주석중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수님, 부처님도 아닌 나한테 신은 바로 주석중 교수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